자, 프랑스의 3대 명품이라고 하죠.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 세 브랜드가 국내 면세점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HDC 신라 이제 조금 있으면 만들어진다고 하는 바로 그곳에 이곳이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자, 이 명품 백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동안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이남희 차장과 함께합니다. 이남희 차장. 네. 예. 자, 이 가방들 혹시 집에 하나씩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럼 뭐 한 가지는 있다는 건데. 자, 이 브랜드들이 그렇게 유명하고 비싼가요? 일단은 그 명품 업계 빅3로 꼽히고요. 예. 국내 백화점, 면세점에서도 이 브랜드는 꼭 유치를 해야지 어떤 그 명성을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HDC 신라 면세점, 바로 호텔 신라 이부진 사장이 정말 사활을 걸고 이번 7월에 서울 시내 면세점 그 허가권을 따냈는데요. HDC 신라 면세점이 이 세 곳을 입점시키려고 하는데 특히 이 두 곳 때문에 또 머리가 아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두 곳이 들어오지 않으려 한다는 건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 이유가 있어요? 일단 프랑스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요. 그 글로벌 본사에서요. 점포 제한 전략이 있어서 이미 지금 서울 시내에 에르메스 면세점이 4곳이 되는데 더 추가로 늘릴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신라 면세점 신규로 내년 1월에 여는 신규 면세점에 들어가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샤넬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비슷하군요. 예, 샤넬도 지금 서울 시내 면세점 입점한 곳이 4곳인데 여기서 충분히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굳이 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런 겁니다. 루이비통은 좀 또 다른 얘기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 2011년도에 이부진 사장이 정말 그 루이비통 회장까지 만나면서 예. 바로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공항 면세점으로 루이비통을 입점을 시키는데 지난 2월에 바로 이 면세점 루이비통을 관할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얻지 못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아, 그렇기 그랬군요. 때문에 이 지금 새 업체 때문에 그 호텔 신라가 울고 있다는 얘기를 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면세점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루이비통은 지금 면세점 안에는 못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가 그러니까 보네요. 공항 면세점만. 면세점을 이제 롯데로 허가권이 넘어갔고요. 일단은 이 브랜드들 면세점 어느 곳에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광화문에 가까운 곳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동화면세점에도 바로 에르메스 샤넬 면세점이 있고요. 바로 소공동에도 소공동 롯데백화점 쪽이죠. 롯데면세점에도 샤넬 에르메스 가방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충동 바로 예. 신라 호텔이죠. 신라 면세점에도 에르메스. 이렇게 4곳에서 지금 두 브랜드를 구입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공항에서는 그러면 루이비통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이 좀 공항 그 지도 배치도를 네.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공항 같아요. 지도 준비되어 있으시죠? 예. 일단 지난 2월에 저희가 그 면세점은 매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허가권을 얻어야 되는데 지난 2월에 그 면세점 허가권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호텔 신라는 여기 세 구역에 허가권을 얻었고요. 예. 그다음에 롯데 면세점, 호텔 롯데의 경우는 이 구역들의 허가권을 얻었는데 문제는요, 이 5구역입니다. 아, 5구역? 예. 가장 그 업체들이 가장 얻고 싶어 하는 곳으로 뽑혔습니다. 아, 왜냐면요. 이게 여기서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입구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중간에 예. 바로 정면에 보이는 곳입니다. 또 하나는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처음에 이 입찰을 받으면서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5구역을 입찰 받는 업체가 바로 이 루이비통을 운영할 수 있는 그 면세점 허가권을 갖는다. 결국 5구역을 입찰을 받아야 루이비통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호텔 신라가 이 5구역을 예. 놓치는 바람에요. 그래서 루이비통 넘어갔군요. 사업권을 놓치고 이제 롯데는 이 5구역을 차지하면서 롯데로 바로 지금 루이비통 사업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은 올해 7월부터 5년간인데요. 결국 아주 이부진 사장이 눈물을 머금고 게다가 굉장히 수수료까지 아주 낮게 받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어서 바로 루이비통을 입점을 시켰는데 그걸 고스란히 바로 롯데에 내주게 된 상황인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가방이 네. 그렇게 그 면세점 유치하는데 이 가방 파는 곳이 중요한 건가요? 이게 없으면 뭐 면세점에 손님들이 잘 안 오나요? 일단은 어떤 예. 그 보통은 중국 관광객들이 면세점을 갈 때도요. 물론 화장품을 사러 가기는 합니다만 네. 화장품을 사러 가더라도 일단은 최고급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가 입점해 있냐
그것을 보고 이 면세점이 얼마나 최고의 면세점인지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이저 3사의 어떤 브랜드가 유치가 되어야 바로 이 관광객들도 그것을 보고 정말 이름값을 따져서 면세점에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그렇군요. 자, 이 한국에서는 이 유독 명품들이 비싸게 돈을 받는다, 네. 가격을 비싸게 매긴다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 있었고 저희도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도 그래요? 맞습니다. 물론 예. 최근에 이제 명품 갑질부터 제가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요. 가격도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한국이 유독 호객님이라는 말 요즘 많이 쓰죠. 정말 호구 고객의 줄임말이죠? 호구 고객의 예. 줄임 호객님이었는데요. 한국이 유독 바로 이 명품 업체들에 약했습니다. 몇 년 전 일인데요. 대구의 모 백화점에서 샤넬을 매장을 바로 입점시키기 위해서 보통 인테리어를 할 때 다른 브랜드들의 경우는 각자 브랜드들이 인테리어 사업비를 댑니다. 하지만 이 백화점은요. 샤넬을 입점시키기 위해서 40억 원을 백화점이 직접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야말로 갑질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점 수수료도 훨씬 더 10% 안팎으로 작게 받고요. 딴 데보다 좀 싸게 해준다. 싸게 해주면서 그러니까 돈 벌기 참 좋게 했어요. 이 그래서 업체들은. 정말 호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사실은 한국에서도요. 한국 그 코리아 지점들은 이 명품 업체들이 더 지점을 늘리고 싶어 한대요. 예. 그런데 요즘 명품 업체들 고민도 이게 굉장히 대중화되고 있어서 결국은 이들 브랜드의 생명은 바로 희소성인데 눈물을 머금고 점포수를 늘리지 않는 거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 소비자들의 경우도 중국에서 명품을 사기보다는 한국에서 이런 가방들을 사야지 더 믿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가짜가 많으니까. 그렇죠. 예. 중국 소비자들도 한국에 와서 이런 가방들을 사기 때문에 사실은 또 속내는 이 글로벌 본사들이 아니라 코리아에서는 결국은 점포를 좀 늘리고 싶어하는 속내도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어쨌든 가격은 여기 지금 그래픽으로 있는데 네. 같은 제품인데 한국에서 훨씬 비싸군요. 이것이 이제 샤넬 클래식 캐비어 미디엄 백인데 가장 이제 샤넬의 기본적인 가격입니다. 네. 지난 3월에 예. 이 한국의 가방은 샤넬이죠. 아니에요. 샤넬 가방이긴 예. 한데 이 가방과는 네, 그냥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번. 네, 원래는 좋다고 해서. 장갑을 끼고 예. 드셔야 되는데 흰 장갑을 껴야 되죠. 지난 3월에 예. 바로 샤넬이 가격을 내려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바로 이제 유로화와 이런 환율 변동 이런 것 때문에 고려해서 한국이 지나치게 가격이 비싸서 바로 한 15%에서 20% 정도 가격을 내린 건데요. 지금 박정우 차장께서 계속 지금 예. 가방을 안 내려놓고 계시네요. 좋으신가요? 아니, 좀 폼은 나는 것 같긴 한데 네, 너무 비싸서요, 부담됩니다. 가격이요. 원래는 이 백의 경우는 640만 원대였는데요. 예. 거의 뭐 100만 원 가까이 내려서 지난 3월에 538만 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역시 환율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100만 원 가까이 바로 역시 한국에서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가격을 내려도 여전히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 지금 면세점에 이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가방이 뭐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 가방뿐만 아니라 많은 제품들이 팔리고 있어서 네. 돈도 뭐 엄청나게 벌어서 프랑스로 지금 돈이 넘어갈 텐데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좀 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 이 기업들이 참 많이 하는 건데 이 명품 브랜드들도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전 별로 못 봤어요. 그래요? 일단은 샤넬에서 그 국내 어떤 상황들을 위해서 그 공헌 활동을 하는 거는 샤넬은 제가 한 번도 못 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루이비통의 경우는 너무나 많은 매출을 올리면서 이익을 환원하지 않는다 비판이 좀 일었었는데 그래서 몇 년 전에 대구에 어떤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기부를 하고 한 해 동안 한 1, 2억 정도를 기부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그 에르메스의 경우는 2000년부터 아주 그 미술계에서는 유명한 바로 에르메스 재단의 미술상을 매년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승자에게는 수천만 원대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 있는 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떤 그런 사회 환원이라기보다는 에르메스의 어떤 예술 마케팅 측면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 그렇군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자유시장 경제니까 네. 뭐 좋은 제품 만들어서 비싸게 팔고 또 가격이 마음에 맞으면 또 사는 것도 뭐 시장 경제의 원칙이긴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너무 호구가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 한번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코너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